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인 과세,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아니 왜 코인만 이런 거 보면 그지 같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민낯이 드러나고 있죠. 정책 위반자들, 정치인들,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최악이죠, 최악. 코인 과세하려면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 때 날라갔던, 손절했던 여러분들 돈을 다 복구하고 그리고 코인 과세 했으면 좋겠어요. 그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들은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제 주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침뱉으면서 그지같은 새끼들 하면서 욕하면서 코인을 던졌던지 그 난리를 까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정책 위반자들이 저보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똑똑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서우니까 지레 겁먹고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거는 무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능, 무지, 미래를 보지 못하는, 통찰력이 없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XRP가 어떻게 쓰일지도 잘 모르는, 참 제가 좀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워낙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지는 못하고, 어쨌든 코인 과세 하려면 그때 날라갔던 우리들의 돈 다 복구시켜 주고 코인 과세 다 던져버릴 테니까, 암호화폐 산업을 완전히 목살시켜 버릴 거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인공지능, 챗GPT, AI, 블록체인,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제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극복하셔야 되겠죠. 극복. 화폐의 종말, 노동의 종말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스멀스멀 사회 전반의 모든 부문으로 쏙쏙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쨌든 정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한 것들입니다. 투표장에서 봅시다.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요새는 제가 출마를 할까요? 구독자 6만 유튜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출마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모질이 되고 손절하고 찐따 소리 듣고 미친놈 소리 듣고 그 고난과 역경을 다 버텼고, 전세계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비트TV는 인정을 했고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고, 이제 또 XRP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지랄을 하고 있네요.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과세 때문에 이 시장을 떠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해먹고 살 겁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잘 버텼던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소득원, 또 다른 이익 창출이 실현되려고 하니까 또 저 난리를 피네요. 왜 코인충들은, 코인 한 사람들은 다 꽁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목숨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정말 나쁜 놈들은 따로 있죠, 여러분들. 그때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겠냐고요, 도대체. 어쨌든 제가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욕이 섞였다면, 듣는 분들의 귀를 짜증나게 했다면 공손하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자, 호주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호주 경제나 결제 시스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실질적 민낯이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쓸모는 없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추앙하고 그들이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그들이 뿌려놨던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사용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대체 통화라고 부르지 말라. 심장 어택을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쓸모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는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비교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어디 가서 10분 정도, 20분 정도 비트코인이 뭔지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비트코인을 가지고 제가 뭐 예시를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죠. 비트코인은 최초의 자동차와 같다. 쓸모는 없지만 그 가치를 인정한다. 최초의 자동차가 없었다면 지금의 테슬라 전기차가 나왔을까요? 그 최초로 나왔던 자동차의 시스템을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쁘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최초의 자동차를 인정을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조형물의 빵과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쩌면 앤틱 가구일 수 있다. 앤틱 가구를 모르는 수많은 남자분들은 왜 누가 쓰던 가구를 샀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스크래치 나인인데 이거 어떻게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 앤틱 가구의 매력에 빠진 수많은 여성분들은 뭐 저도 앤틱 가구를 좋아합니다. 영국에서 유럽에서 수입을 하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끼리 거래를 한다. 어쩌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래,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떡 나가진 않겠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겠죠. 어쨌든 최초니까. 그리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2100만 개의 비트코인. 하지만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홍보 광고 마케팅 했던 그들이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어느 순간 비트코인을 던져버릴 수 있다. 그것 또한 그들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미국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과연 모를까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5년 뒤, 10년 뒤, 3년 뒤, 2년 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죠.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시기가 되면 수많은 이해관계를 만들겠죠. 사토시 나카모토를 노출시키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몇 살이더라? 남자더라? 여자더라? 어떤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 어디 사람이더라? 나오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이 사라지겠죠. 아직까지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죠. 비트코인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비트코인의 거래에서 그 누군가 제3자가 또다시 비트코인 거래에 끼어든다면, 관여한다면, 동조한다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가치는, 장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토시 나카모토도 비트코인 백서에 써놨듯이 결국 이해관계가 얽힌다면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또 비트TV는 비트코인을 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건 아니에요. 전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던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갖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충분히 제가 언제 비트코인을 던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까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실질적 사용 사례를 갖고 있는 가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 창조적인 가치, 처음이라는 그 가치는 굉장히 크다니까요. 어쨌든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을 오픈을 했다는 건 그 누군가 또다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벽히 공부를 하고 비슷한 뉴스를 배포할 수도 있겠죠. 어제 누굽니까? 로빈훗 CEO, 그리고 오늘은 호주 중앙은행 총재. 어제 로빈훗 CEO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까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는 이렇게 쓰여야만 된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 말은 곧 뭡니까? 비트코인은 실제 사용 사례를 갖고 가기가 힘든 코인이다라는 말이죠. 점점 암호화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암호화폐가 왜 왔는지,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이게 될 건지에 대한 뉴스들이 이제는 오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10,000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오는 게 XRP, 이더리움이 1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XRP,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CBDC, RLUSD, 스테이블코인, NFT, RWA, DeFi, 엄청난 쓸모를 갖고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트코인이 최근 보고라는 표현을 했죠. 보고. 독을 빼지 않은 보고. 잘못 먹으면 죽겠죠.
그리고 그 독을 완전히 제거한 게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까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까겠습니까? 그런데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데이터를 읽는 사람입니까? 제 생각을 충분히, 제 인사이트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제 인사이트가 저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좋아요를 누르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저와 비슷한 생각,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현실적, 실질적, 이성적 인플루언서, 정책 입안자들이 스멀스멀 대중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와 리플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호주 리플 CBDC 모델로 적합하다. 프랑스 중앙은행도 리플 검토 중. 요게 2021년 데이터고요. 그리고 최근 데이터 리플 아마 베커 레솔루션 유동성 허브 브라질, 호주로 확장됐다. 그리고 오늘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은 쓸모없다. 결제 개선 힘들다. 국가 경제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뭐가 다를까요? 디지털은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눈에 보이는 실물의 금을 좋아할 건지, 아니면 디지털 안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용성을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건지를 보시면 미래가 보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나이 어린 분들, 그분의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분들이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호주 중앙은행 총재의 마음이 살짝 이해가 가시죠? 리플 XRP를 보니까 비트코인은 경제나 결제 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체 통화라고 부르지 말라. 그냥 하나의 자산군일 뿐이다. 자, 또 불금이죠. 불금이 사라진 지 오래됐죠. 하지만 XRP가 종이 돈으로 왔다, 동전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말쯤에 1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1달러가 되면 제가 전체 공개 라이브를 한다고 했죠. 1달러가 되면 어쨌든 비트TV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라이브를 트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